에피소드 1편이 좀 평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유 씨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딱지맨이 공원에 가서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건드려준다던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내순도로만 네, 뭐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악당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게 약간 클리셰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은 4살 바꾼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3년 3개월 만에 돌아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다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56억 원을 받고도 복수를 다짐하고 돌아온 기훈과 그를 막아선 프론트맨의 대결. 다시 시작된 게임이 담고 있는 다양한 담론들,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담은 오징어 게임 2를 파헤쳐보기 위해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어떻게 되는지 이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기 전에 이제 기자, 평론가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사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저녁 6시 넘어서까지 네, 그렇게 이제 시즌 2의 7편의 에피소드를 다 네, 쭉 이제 풀로 봤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러면 돈도 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좀 점심값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돈을 들였을까? 또 머니투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좀 우스갯소리지만 또 이제 홍보사나 주최측에서는 이제 이게 보통은 OTT에서 보통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넘겨들 보잖아요. 좀 대충 안 보고 또 이제 끝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평가령 다 보고 그렇죠. 약간 이제 되게 강수를 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이제 2배속도 안 되고 네, 절대 넘겨보지도 못하게 이제 꼼꼼하게 다 보고 평가를 해달라.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희 이제 다 끝나고 나오면서 막 다들 기자님들이 악수하면서 진짜 수고하셨다면서 오징어 게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처럼 네, 살아 돌아온 사람들처럼 진짜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했던 만큼 이제 좀 더 이제 꼼꼼하게 그 극장에서 봤으니까 네, 그랬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랬을 때 이제 처음 뭐 중간중간 뭐 홍보사랑도 얘기도 하고 했을 때 제 느낌은 일단은 저는 정말 기대를 비우려고 했었어요. 정말 시즌 1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거기서 만들어놨던 그 세계관의 새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시즌 2에선 없을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얼마나 이제 게임이 새롭고 신선하게 흘러가는가, 얼마나 또 재밌는 캐릭터들이 나오는가 이제 이런 것만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진짜 좋은 에피소드, 정말 재밌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본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좀 어떤 부분은 좀 저거는 길다. 네, 이렇게 이제 극장에서 보기에 정말 조금만 편집을 좀 빨리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호불호를 정확하게 가려달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볼만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자들이 같이 나오면서는 약간 분위기가 네. 재밌는데 이쪽에 가까웠나요? 아니면 조금 실망스럽다 여기에 가까웠나요? 다들 좀 저랑 비슷하게 좀 딱 부러지게 뭐 너무 좋다 너무 싫다 이런 분위기는 없었는데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탑은 왜 나온 거야? 약간 좀 탑 씨에 대한 그 연기에 대한 좀 혹평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즌 2에서 일단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 대표해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단면을 보여주는 뭐 코인 유튜버라든지 시즌으로 빚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미혼모, 탈북자 이런 탈북자는 시즌 1에 이어서 또 나왔는데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이 시즌 2 자체가 성격이 어떤 결말적인 성격이 아니고 시즌 3로 넘어가는 성격에 가까워서 조금 이들의 스토리가 조금 약간 아직은 좀 미궁 속으로 아직은 좀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듯한 매력이 충분히 안 나온 캐릭터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좀 캐릭터 면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즌 1을 만들 때는 그게 시즌 1이 아니라 사실 그냥 이게 시즌 2, 3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랬을 때 어떤 캐릭터
구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2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좀 트렌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시장에 내놓았을 때 또 모두가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노력하신 게 노력한 게 보이긴 했는데 1편이랑 연장선상에서 다들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점은 당연히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코인맨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코인 유튜버 때문에 손해봐서 서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요즘 시대에 맞는, 네, 그런 캐릭터들이란 생각은 들었고, 그렇지만 뭐 엄마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다던가, 또 이제 임산부가 이제 연락 안 되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예, 들어오게 된다던가, 이런 설정들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뭔가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설정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자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감독님 인터뷰에서는 또 실제 있었던 인물들을 좀 이제 모티브 해가지고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우리가 트랜스젠더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특전사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의 반전 같은 것들도 넣으려고 하고, 뭐 캐릭터마다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좀 그 다양성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뭐 좋게 평가하자면은 하나의 그 커뮤니티니까요. 네, 이 오징어 게임에 들어온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도식화된 부분들은 없지 않아서, 약간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조금은 그 오그라드는 장면들이 좀 연출되기도 했었죠. 일단은 그 초반에는 악평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럴 때 뭐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재밌다는 반응이 압도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초반에 실망이란 평가 속에서도 에피소드 1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유 씨가 그 이제 딱지맨이죠. 딱지맨이 굉장히 좀 큰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런 그 에피소드 1편이 좀 평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먼저 딱 이야기 등장하기 전에 건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1편과 2편을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공유 씨가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딱지맨이 뭐 그 과거를 살짝 자기가 얘기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오히려 아버지를 죽였을 때 그때 쾌감이 있었고 내가 이 일에 너무 잘 맞는다. 이제 약간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 사람이 공원에 가서 사람들의 어떤 욕망에 대해서 건드려준다던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1편에 대한 그 에피소드 이후에 좀 2편까지도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조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2편까지 가니까. 그쵸. 네네. 1편에서 이제 좀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2편에서는. 네, 저는 이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은 좀 그 정말 그 1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게임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조금 이제는 그 이후에 피지컬 100이라든가 이런 또 경연 프로그램들에서 그 긴장감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됐던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에피소드 7편까지 있는데 2편까지도 아직 이제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조금 지루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2의 에피소드 1 자체로 약간 완결성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가 주인공인 어떤 하나의 비극 플롯 면에서 굉장히 전개부터 절정, 결말까지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완벽한 기승전결을 보였다는 평가도 있어서 좀 플롯적인 구성면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시즌2의 에피소드 1은 예전에 우리가 참 잘 만든 그 미국식 드라마 미드에서의 그런 구성처럼 1편과 다음 편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전 단계 세팅 같은 것들이 1편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에피소드 7편까지 봤을 때도 하나의 세팅 면에서 충분히 또 이제 어떤
기반을 깔아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막 뭐 총연습을 총 쏘는 연습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성기훈이 그렇게 2년 이상을 이제 이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닦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짐으로써 뒷부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면에서는 꼭 딱지맨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비극을 1편에서 보여줘야 했을 이유가 안 죽였어도 됐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1편에서 그 약간 카메오식으로 우리에겐 굉장히 유명한 그쵸, 그쵸. 주연급의 배우가 나와서 했었던 부분이 좀 신선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지맨의 역할은 거기까지로 좀 상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러시안 룰렛이 나와요. 러시안 네. 룰렛이 뭐 전통적으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좀 차용이 됐던 뭐 소재인데 네. 아무래도 뭐 게임에서 시즌2에서 이제 가장 이제 뭐 흥미로웠다 뭐 이런 반응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감독이 러시안 룰렛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으세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러시안 룰렛이라는 이 게임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고 잔인한 게임이잖아요. 그냥 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다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복불복이잖아요. 예, 운에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어 헌터 같은 그런 작품에서 그냥 죄수들 놓고 포로들 놓고 그냥 게임 정말 게임이죠.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 없으니까 잡아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고 또 이 작품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너네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든지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즐기기 위한 하나의 볼거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게임은 그 영화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긴장감을 유발하기에 너무 좋은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지금 그 너무나 친한 그 형제같이 지내는 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그런 게임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제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그리고 또 거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성기훈과 또 이 딱지맨이 같이 또 그 게임을 하면서 살 확률을 조금씩 줄여가는 뭐 그런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 유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오징어 게임의 강점은 저희 전통 게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미 같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안 룰렛은 좀 또 외국에서 온 게임이니까 물론 뭐 게임이라고 보기에는 뭐 그냥 단순한 게임은 아니죠.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잔인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아무리 이제 오징어 게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런 것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듭니다.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네. 그 두 명을 놓고 그 형제 같은 그 네. 두 명을 놓고 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네. 성기훈과 이제 그 딱지맨이 벌이는 대결은 성기훈은 여기서 꼭 거기를 가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을 찾으러 가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인데 네. 왜 러시안 룰렛을 응했을까요? 그게 죽을 확률도 반 정도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좀 허술한 점도 많고 사실 그렇다면은 정말 여기서 성기훈이 살 확률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100%인가? 네, 살 확률이 100%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의문도 드는데 약간 어쨌든 딱지맨과의 어떤 그 1대1의 그 게임 그 묘미를 보여주기 위한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기훈은 어쨌든 그냥 끝까지 운이 좋은 사람이 855명을 이기고 온 사람은 그 정도 게임 정도는 이게 확률이 높은 건지.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사실 이제 주인공이 있고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있고 이제 조연들 단역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캐릭터의 비중에 따라서 저 사람은 살 텐데 이게 항상 이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긴장감을 조금씩 늦추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둘이 되게 긴장이 고조되는데 근데 어차피 이정재가 죽으면 시즌2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에서 조금 그게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그 러시안 룰렛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뭔가 갑자기 또 무슨 변수가 나타나서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윤우가 말하자면 자살을 거잖아요. 마지막 한 발을 성기훈한테 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니면 튀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죽이는
비극의 완성을 한 게 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그 어떤 비정함이 있잖아요. 게임에서 뭐 아무것도, 뭐, 봐주는 게 없어요. 뭐든지. 조금만 어긋나면 다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이 딱지맨 자체도 그냥 이 게임에서 지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나다운 죽음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1에서도 딱지맨의 딱지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예고편적인 성격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시즌 2에서도 사실 이 러시안 룰렛이 약간 일종의 예고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뭐 개인의 캐릭터로 보면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비정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게임을 통해서 생과 사를 건 게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확고한 전제다. 약간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진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했는데 네. 이런 타이밍에 음악이 굉장히 네. 정말 그 음악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악 네. 얘기가 굉장히 그 네순도르마라는 네, 네. 말로는 이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게 네, 더 네, 정확한 네.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음악이 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잘 쓰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악이 또 뭐 미션 임파서블 5번째 네. 네, 그 영화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 오페라 장면과 이제 더불어서 그때는 이제 액션씬이 진행되는 거였죠. 그 작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액션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고조되는 그 오페라 선율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액션이 좀 더 거칠어지고 이제 그 총 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 공주가 낸 그 문제를 맞추면 공주가 결혼하고 공주가 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택하게 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이 생과 사의 게임 러시안 룰렛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 비정한 장면에서 항상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런 부분들 악당이 또 항상 이렇게 틀어요. 이 음악을 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클래식을 틀고 막 이렇게 막 감동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악당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게 약간의 그 영화에서는 이때까지 클리셰처럼 계속 반복해서 쓰였는데 이 시리즈에서도 그거 이제 같이 연속해서 보여준 것 같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면은 예전에 그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때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영향이 있어서 뭔가 이 잔인하고 대단히 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잔인한 정신병자들이 뭔가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본인의 행동과는 대치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잔인함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긴 뭐 이런 포인트에 뭐 세타령 같은 게 쓰였으면 깨긴 했을 것 같아요. 세타령 같은 거 이제 전통적인 걸로 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좀 차분하게 좀 클래식들이 좀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리즈에서 저는 그 둥글게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또 게임을 벌이잖아요. 또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 장면도 이거는 뭐 클래식 음악은 아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둥글게는 같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뭔가 하나가 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음악이 나올 때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이냐,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이냐. 그 노래도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제부턴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를 택하거나 누군가를 버려야 하는 게임 상황이어서 네, 누군가를 이제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쓰여서 저는 참 좋은 음악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두르마 말고 Time to Say Goodbye가 나오는 네, 그 다음 장면이죠. 예, 딱지맨과 성기훈이 그렇게 대결하는 장면에서 이제 또 그게 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Time to Say Goodbye. 뭐 한 명은 죽겠구나. 근데 뭐 그게 이제 물리는 딱지맨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뭐 그게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기 때문에 그 가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리즈를 열어젖힌 그 딱지맨을 이제 결국에 완전 보내는 거잖아요. 이 네. 시리즈에서. 그래서 네네. 약간 예우 차원에서 또 그런 의미도 있지 맞습니다. 않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2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 바로 OX 투표 같은데요. 이렇게 새롭게 OX 투표가 선보여진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이 저는 보면은 되게 이 시즌2는 원보다 훨씬 더 정치화된 풍자극을 만드신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 이제 커다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하늘이 돕는다고 해야 되나? 이 시리즈로 보면은 이 시리즈